무릎이 아픈데도 저는 그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한번 오를 때마다 안에서 바늘 같은 게 콕콕 찌르는 느낌입니다. 며칠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아침 저는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4시간 동안요. 참 이상하지요? 아픈 건 내 몸인데 결정은 늘 남 눈치를 보고 했습니다. 그걸 62살이 되어서야 제대로 느낍니다. 전화는 그 주 초에 왔습니다. 5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데 차 한 번만 빌려줄 수 있냐고. 짐이 많지 않아서 업체 부르긴 아깝다고. 그 말 듣는 순간 무릎 얘기가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 계단 오를 때 좀 많이 아프다고. 이번엔 어렵겠다고.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삼켰습니다. 그래, 갈게. 평생 너무 익숙하게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날도 그 말 한마디로 제 몸보다 남의 사정을 앞에 세웠습니다. 냉장고는 아니어도 상자는 무거웠고 서랍장은 짧아 보여도 손에 힘이 꽤 들어갔습니다. 계단 앞에서 잠깐 벽을 짚을 때마다 무릎 통증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 오늘은 아닌데. 몸은 벌써 답을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못 본 척 한 겁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수고했어. 여기 정리되고 나면 연락할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 말을 듣는데 고맙다기보다 가슴이 먼저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차가 필요하면 떠오르는 사람, 힘쓸 일이 있으면 부르면 오는 사람, 그 정도였구나.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이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화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화보다 먼저 오는 건 허파란이었습니다. 그 사람 탓만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도 내가 아프다고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늘 괜찮다고 했고 웬만하면 된다고 했고 불편해도 웃었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정말 내가 괜찮은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는 쪽이 훨씬 편했겠지요.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똑바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귄 게 아니라 내 쓸모를 길러왔다는 걸요. 모임에 가면 먼저 웃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일단 된다고 했습니다. 빠지면 미안했고 거절하면 내가 속 좁은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보고 배운 면이 있어요. 참는 게 예의 같았고 내세가 나는 게 품위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티는 내지 말고 서운해도 삼키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속 얘기 꺼낼 사람은 없어집니다. 전화 오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내가 무너질 때 부를 사람은 드뭅니다. 밥은 여러 번 먹었는데 한 번도 요즘 어떠냐 하고 내 표정을 읽어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날 파스를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래전에 읽은 문장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관계를 셋으로 나눴지요. 쓸모로 만나는 관계, 즐거워서 만나는 관계, 그리고 이유 없어도 남는 관계. 그 문장이 그날따라 이상할 만큼 아프게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씩 떠올려 봤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들어주니까 가까이 있는 건가?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하니까 끊기지 않는 건가? 이 사람은 내가 아무 도움도 못 줘도 남을까? 손가락으로
겨우 셀 정도였습니다. 이유 없어도 남을 사람 50년 넘게 수많은 얼굴을 만났는데 정작 그런 사람은 몇 안 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쓸모로 남는 관계. 두 번째, 즐거워서 만나는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웃어서 만나는 사람, 필요가 있어서 연결되는 사람.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그 관계에 세 번째 이유 없어도 남는 관계의 자리를 혼자서 기대해 왔다는 겁니다. 가벼운 인연인데 마음까지 맡기고 필요로 이어진 관계인데 의리까지 바라고 내 사정은 말하지도 않으면서 알아서 헤아려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자꾸 서운했습니다. 기대한 깊이와 실제 관계의 깊이가 다르니까요. 그 뒤로 기준을 하나만 남겨봤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편한가?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가? 오늘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릎이 아프다고 솔직히 말해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는가? 그게 되면 적어도 나를 아끼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오래 봤어도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래 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관계를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결정적인 건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지 않아도 되는가? 입니다. 그 뒤로 저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힘쓰는 일은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오래 본 사람인데 이 정도 말도 이해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라 정리된 거였습니다. 애초에 내가 버티고 맞춰야만 유지되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뜻밖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 건강이 먼저라고, 이번엔 쉬라고,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며 먼저 막아주는 사람. 그 한마디가 밤 여러 번 먹은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내가 쓸모 있을 때보다 내가 불편할 때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걸요. 잘할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태도가 안 바뀌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며 살면 주변엔 그 표정을 믿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늘 괜찮다고 하면 다들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싫은데도 웃으면 다음 부탁은 더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처음으로 힘들다고 하면 그제야 관계의 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더 늦기 전에 하나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일보다 내 몸과 마음을 숨기지 않는 일, 참는 미덕보다 사실대로 말하는 용기. 남한테 서운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 사정을 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아픔은 배려받기 어렵습니다. 숨긴 불편은 계속 오해가 생깁니다. 괜찮은 척한 대가를 몸이 다 치르는 나이가 이제는 됐습니다. 저는 요즘 주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웃지 않아도 됩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하고 형편이 안 되면 이번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더 편합니다. 덜 애쓰는데 덜 외롭습니다. 예전엔 사람이 많아서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많은 사람보다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걸요. 이 영상을 듣는 지금 한 사람 떠오르실 겁니다.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말해도 민망하지 않은 사람, 혹은 반대로 내 사정은 묻지 않으면서 부탁만 자주 하던 사람, 둘 중 누구든 떠올랐다면 이미 마음은 알고 계신 겁니다. 댓글에는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있다, 아니면 이제 알겠다, 그 두 말 중 하나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붙잡을 사람과 내려놓을 사람을 이제는 조금 분명하게 봐야 할 나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남으셨다면 실버유랑단은 앞으로도 사람과 마음의 자리를 계속 조용히 짚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